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네. 된다. 이제 의무화를 시켰잖아요. 네, 마스크 안 쓰면 못합니다. 빨리 쓰세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장에 1,000원이면 싸잖아요. 제 옷에 모든 옷에 마스크가 2장씩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호주머니에다 이 마스크 구매 관광을 고성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이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자,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모두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여전하십니다. 네, 카리스마를 품은 미소천사 우리 심지훈 보도국장님 네,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무서운 돌직구로 팩트를 저격하는 우리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님. 그리고 찐매력의 소유자 우리 미남 교수님, 창원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6월 하순이 다가오면 우리 대학생들 방학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보통 방학이 오기 전에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바쁘신지 혹시 교수님 잘 아시나요? 저 뭐 학생들 아르바이트 준비. 저는 별로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일단 위험한 거 절대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좀 프리하게 일을 못하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이게 세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일들을 좀 선호를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워낙에 조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근데 또 돈은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일전엔 지자체에서 원래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약간 직업 체험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맞다. 주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인턴형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생계형처럼 해서 안전하고 좀 그런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좀 고용하는 그런 추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철저한 위생과 또 안전, 건강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모든 알바에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제가 이걸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보영 기자의 기자회견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오늘 장보영의 옆방식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단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함께 보시죠. 버스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 기사는 일일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설명합니다. 방송 들으셨지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차 탑승 못합니다.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네, 지난 5월 말부터 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네. 된다. 이제 의무화를 시켰잖아요. 네.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대중교통 중에도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운수종사자분이 마스크 안 쓴 분이 딱 타면 마스크 안 쓰면 못합니다. 빨리 쓰세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이 교통 분야 방역 강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탈 때 이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 기차, 뭐 버스, 택시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의무화가 됐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좀 더 강화하는 지자체들 먼저 이제 내놔서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처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의무화만 하면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객 자동차법에 따라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승객은 그러면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승객은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택시나 버스를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쓴 분들에 한해서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날씨도 좀 걱정이에요. 여름 되고 지금도 제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네. 덥고 습기 차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더 더워지면 어떻게 할까 막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너무 더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빼고 다니시는 분도 더 눈에 띄지 않을까 막 이런 맞아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초, 중, 고등학생들 이제 학교 등교하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기 버스 밀도, 대중교통 밀도가 너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잘 한 건데 이제 여름에 그나마 조금 희소식이 며칠 전에 그 얇은 마스크 성능이 약간 떨어지면 얇은 마스크에 대해서 7종인가를 정부에서 허가를 했는데 근데 시민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예를 들면 두께가 KF 뭐 97, 94에서 뭐 80 쪽으로 떨어지면 성능이 반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 5%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얇은 거라도 이제 좀 차면 좀 낫지 않을까. 네.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에 타거나 해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까지 이어진 아이고야.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한다는 건데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좀 살 수 있으면 혹시 좋지 않으실까요? 그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고성군에서 이 체제를 좀 도입했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버스업체와 택시 관계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면 바로 버스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바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 마스크 차 있는 게 편리하고 좋구만은요. 근데 이 공적 마스크 자체가 주로 약국이나 뭐 이런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네.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버스와 택시 탔을 때 없을 때 딱 살 수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국민들 반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잊어버렸을 때 살 수 있는 거 어디 약국 같은 데 사실은 못 사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하잖아요. 근처에 약국이 없거나 아니면 다 떨어졌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못 살 때 바로 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또 싸잖아요. 네. 지금 2장에 1,000원이면 공적 마스크인데 공적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죠. 네. 근데 지금 2장에 1,000원이면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광역 단위로 보면은 물론 군에서는 고성군이 처음이긴 한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그 버스에 마스크를 판매를 했다고 해요. 2장에 1,000원. 똑같고요. 이제 군단위 이제 농어촌 버스나 이제 택시 이런 데에서는 아마 고성군이 전국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판매용으로 마스크를 이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네. 그걸 다시 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마스크로 수익 금액을 대처를 해서 되돌려받는 거고 뭐 저도 이 소식 듣고 되게 이제 이거 너무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옷에 모든 옷에 마스크가 2장씩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호주머니에다 이제 그만큼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마스크 구매 관광을 고성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릴 텐데요. 이슈 썰앤썰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우거진 나무들 속 숨겨진 집 한 채. 일본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목조 양옥. 마산 출신의 여류 소설가인 지아련이 살던 곳인 지아련 주택입니다. 지금은 폐가처럼 변해버렸지만 1930년대 지어진 현대식 구조로 문학적, 문화적, 건축학적으로 그 역사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련 주택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소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근대 건축 유산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산에 있는 이 지하련 주택은 지하련이라는 소설가가 살았던 주택인데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 마산에서 활동했던 여류 소설가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좀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제 근대 문학사에서 이제 개인의 좀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거나 혹은 심리 소설에 굉장히 좀 독특한 개성을 보여가지고 좀 굉장히 인기 그리고 좀 주목을 받았던 여류 소설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표 소설인 그 채향초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저희가 말하는 이 지하련 주택이
배경이 됐다고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담은 소설을 많이 써서 이제 눈길을 많이 받았던 소설가라고 합니다. 지아련보다 같이 자기 남편이었던 임화라는 네, 소설가가 이제 우리나라 카프 조직하고 그렇죠. 카프라고 들어보셨죠? 기억 네, 가물가물하지만 네. 예, 거기 그렇게 해서 이 두 인물이 세트로 맞아요. 굉장히 상품성이 높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금 이제 지하련 주택 위치가 지금 마산 쪽이에요. 마산 산호동 쪽인데 마산 상고 지금 현재 용마고등학교 뒤에 이제 그쪽에 조금 좀 따라 올라가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 앞에 이제 빌라나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바다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올라가시면 보면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 마산 앞바다 쫙 보이는 위치인데 지금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풍광이 좋았을 걸로 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지하련 주택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서 하는데 네네. 그 주택이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했던 일본식 건물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네. 그 진해에 가면 주상 복합. 1층은 상업으로 하고 2층은 조그만 방들, 그 주택도 여러 개 있는 그걸 이제 장옥이라 그러는데 길다 그거 해서 장옥이라 그러는데 그 서민주택. 그리고 양반주택, 소위 양반주택이 있는데 이 지하련 주택도 우리 지역에서 참 보기 드물게 고스란히 보존된 양반주택인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완전히 일본식 주택도 아니고 일본 애들이 이제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면서 자기 그 목조 건축에다가 서양식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거고 안에 실제로 제가 가보면 무슨 그 복층 전형적인 구조에 부엌 천창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부엌 욕조에 이제 빛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쉽지 않은 테크닉들인데 벽지랑 이런 것들도 뭐 전등 다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불에 타서 반소가 된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게 이제 불에 탄 게 한 2015년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시 이제 마산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제 불 때문에 연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잠시 중단됐을 정도로 좀 불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면 그 당시 한 87세 할머니가 모기불을 피우고 버린 불로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까지도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던 주택이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하고 원래는 당초 이제 소유는 그 지하련의 동생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소유자는 일반인 그냥 보통 일반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건물이 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지하련의 이제 형제가 직접 지은 집인데 네. 이렇게 조선인이 직접 지어서 이렇게 양반집을 일본식으로 지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본 관리자들이나 일본 무사들이 산 집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더 독특한 유일한 독특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으면 경남도 문화재라던가 그런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일례로 이제 부산에 왜 아이유가 뮤직비디오 찍어서 되게 유명해진 정랑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 동구 초량동에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냥 무사계급이 이용했던 일본식 서원 건축 양식 이 정도인데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사람들도 관광을 할 수 있게 지금 약간 카페처럼 꾸며져 놓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러 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다른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막 불이 나고까지 이어졌던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네. 자기 의지가 있지 않으면 문화재 등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문제. 어떻게 하라고 시킬 수가 네,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고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잔뜩 줘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이 좀 약했던 거죠. 근데 뭐 또 이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 철거 위기에도 놓였다고 이런 소식들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지하련 주택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택을 포함해 마산 산호동 일대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일부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위치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항일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높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존에서 긴급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창원시가 가능하면 이 보존 가치가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
창원시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창원시는 재개발 조합 측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우리 그 조합 측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포함이 된 거죠.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보존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그 자리에 보존을 할지 아니면 이전에서 보존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경관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초기 협상을 이끌어서 제가 한 6번을 조합원하고 같이 미팅을 했어요. 현장을 가가지고. 네. 근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내놓은 배치도를 보니까 네. 한 동이 날아가는 거예요. 40층짜리 한 동. 엄청나네요. 네, 여러 번 배치를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마인드는 이걸 어떻게 지켜주고 싶은데 네. 너무나 타격이 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축이라도 하자. 이건 절대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이 된 상태거든요. 이축이 가능해요? 네, 교수님? 이축이 이제 그 안동댐이 수몰될 때 네. 거기 이제 한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한옥들을 그대로 영남대로 이축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어. 귀빈들, 해외 손님들 거기서 회의하고 차 마시고 게스트하우스 저는 주무시기까지 하거든요. 네, 네. 우리 아마 국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외부 손님들이 선호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네, 근데 지하련 주택 말고도 그 경남 지역에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애물단지처럼 여길 게 아니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한 10년 이상 그렇게 조사도 하고 또 시민운동도 하면서 그 인식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진해 우체국도 있고 네. 마산에 아까 지하련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란마사라고 전기 뭐 사장의 사택도 있고 뭐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조금 보존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보존된 것들을 보면 아 저렇게 보존해서 상행위를 하면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샘플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지하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제조 그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북카페 같은 걸로 쓰이면 그 아파트는 어떤 이름을 짓는 것보다 지하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뭐 브랜드 가치를 그냥 거저 얻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 측에서도 이건 그냥 단순히 하던 물건 그거 만들면 뭐 2억 하겠어요, 3억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를 수십억에 해당되는 부가가치를 내가 돈으로 사면 한 동 정도는 없앨 수 있다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의 논리에 이렇게 맞아요. 좋은 유산들이 사라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봐서 이번엔 조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오늘 다양한 뭐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줄 평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부터. 네, 본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근대 역사도 역사다. 보통 근대 역사라는 게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 본 사람들이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지하련처럼 이용되고 남아있는 시설들은 이 역사적 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보존에 대해서 생각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근대 역사도 역사다. 지켜야 된다. 교수님도 한 줄평 저는 간단하게. 우선 이제 꼭 좀 온전한 형태로 지켜졌으면 좋겠고, 지금 저렇게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하나 보존하는 게 100m짜리 이수신장군 타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한 줄 함께 지킵시다. 네, 뭐든 네. 코로나19의 어떤 그렇죠. 예방법도 함께 지키고 찰떡같이 쓸수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같은 마음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할 말은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 저희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운데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오랜만에 오셔서 가이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왔었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